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일, 그렇죠? 요일은 금요일이죠. 내년 1월 2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내년 1월 2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반응이 왜 이렇지? 다 저만 쳐다보네. 제가 물어봤잖아요. 내년 1월 2일은 일단 전제가 필요한가요? 올해도 365일, 작년에도 365일, 내년에도 365일이 들어있어요. 366일 없어요. 그래서 내년 1월 2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휴대폰 보면 캘린더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챗 GPT 쓰면 돼. 그치?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저쪽 좌석 쪽에 이제 학생이 탔어요. 딱 봐도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요 정도 되는 학생이 탔어요. 버스에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자기 노트 펴놓고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숙제를. 딴 거면 관심이 없죠. 딴 거면 관심이 없는데 얘가 수학 숙제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타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뭘 하지 하고 봤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 공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폰을 꺼내놓은 거예요. 자기 휴대폰을. 그리고는 뭘 할 것 같아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맞는데 계속 이제 문제마다 답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학교 숙제는 아니고 방학이잖아요. 어디 숙제다? 그치. 거기 숙제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가면서 이제 숙제를 하고 있어요. 폰을 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폰을 보는 건 아니에요. 폰을 보고서 이제 그 숙제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숙제를 하는데 폰에다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AI 켜놓고, 폰마다 AI가 다르죠. 뭐 다 챗GPT는 아니니까. AI 켜놓고 열심히 걔한테 묻는 거예요. 수학 문제인데 막 열심히 묻고 답을 보고 숙제하고 열심히 또 묻고 하고. 새로운 세상이다. 신년이네. 뭐 이런, 곧 신년이네. 물론 작년이니까. 곧 신년이니까 이 학생들이 나보다 빠르구나. 나도 묻지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폰에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오더라고. 구글에다 물어봐도 그냥 알았어요. 요즘은 기본 AI 들어있으니까 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뭐 묻고 있었죠?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무슨 말 하는지 까먹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수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하던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어.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뭘 했는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학인 것 같아요. 수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외적 행동. 내가 막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 해야 된다? 내면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가지고 근데 이제 유치원 아이들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용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홈이 나 있어. 그리고 형태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형태의 조각들을 가져와서 끼우는 거야. 끼우는데 힘 좋은 애가 잘하죠. 힘 좋은 막 끼워놓거든, 이렇게. 힘으로 막 끼워놓는 애들이 있는데,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겨 넣으면 안 돼요. 우겨 넣으면 점수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뭐라고요?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수학이에요. 자, 우리 원래 뭘 하는 중이었어요? 뭘 이렇게 하다가 까먹으면 나중에 뭐로 돌아온다?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똑같은 일이 당하게 돼요. 처음에 딱 문제를 보고 뭘 해야지 하고 시작하다가 막 풀이를 지나가다 내가 뭘 하는 중이었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때는 내가 뭐 한참 몰입할 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가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또 아니면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뭐가 도움이 된다? 합동식이 도움이 돼요. 합동식이 답이란 이야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년 1월 2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그렇죠. 토요일이에요. 왜요? 이유를 물으면 안 되나? 요즘 초등학교는 뭘 물어봐도 다 이유를 답해야 되는데. 왜요? 365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1이거든. 그래요. 일주일짜리가 52주가 지나고 하루 딱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365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1월 2일이 무슨 요일인데? 금요일인데 내년에 뭐가 된다고요? 하루가 밀려가지고 토요일 되는 거지. 작년에는 그러면 무슨 요일이 있겠어요? 목요일이지.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제 입장에서는 개강이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여러분은 두 가지 입장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들으러 와야 되고 또 경험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고 둘 다 싫죠. 저도 그래요. 스님도 싫다고. 그러니까 뭘 재고 있냐면 작년에는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는데 그래서 놀았는데 작년 1월 3일 개강이었거든. 그래서 올해는 하루 손해본 느낌인 거야. 그런 얘기 왜 하고 있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궁금한 것을 언제까지 계속 AI한테 물어볼 거냐고. 그렇죠? 합동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해서. 어쨌든 요일하고 날짜의 관계도 뭐다? 사실은 합동식 관계다. 아주 오래된 한 30년도 더 된 기출문제예요. 30년도 전에 그런 문제 있어요. 요일하고 맞추는 날짜 맞추는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앞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작은 이렇게 쓸까요?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합동식의 정의죠. definition 이렇게 말하면 A 합동 B 모두 N 정의. 보통 이제 정의를 나타낼 때 definition이니까 define이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define, def만 쓸게요. 또는 아니면 이제 세 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정의일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필기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시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학에 있는 규어면 그냥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 나름대로 어찌됐든 n의 배수다 a 빼기 b 이게 정의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형식적 정의, 이런 형식적 정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 정의만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하고 같은 말이 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필요해요. 그리고 스펙트럼이 준비되어 있으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딱 뽑아다 적용하게 되면 빠르거든. 결국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고 빠르고 뭐 이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요? 의미. 그래서 동치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었더라? A와 B를 각각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 그렇죠?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 또 동치. 자, 이 B를 가져와서 나머지를 구했으면 그 나머지하고 A를 가져와서 구한 나머지가 어떻다? 동일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차이는 뭐밖에 없다? N의 배수만큼 차이 나겠지. 그래서 뭐 적당한 어떤 Q가 존재해서 B equal A 더하기 NQ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Q는 정수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전제로서 사용되는 문자는 전부 뭐다? 다 정수예요. 다 정수입니다.
다 정수. 우리가 미리 정수가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적당한 정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동체 다 필충이에요. 전부 다 필충.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이 중에 이제 어떤 걸 그때그때 갖다 쓸지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어떤 파생되는 이제 성질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던 성질.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동추한계다. 세 가지. 동추한계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는 앞에 이미 필기했어요. 그렇죠? 그 합동식을 다룰 때 요거 같은 숫자면 같은 건 그 합동이지. 같은 그냥 동호 쓰면 돼. 이렇게 세 줄 쓰면 돼. 그 다음에 A, B 바꿔 써도 순서를 이렇게 앞뒤 이렇게 좌우 보통 이거를 좌라고 좌변 요쪽을 우변 그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등시 맞출 때 왼쪽 좌변 우측 우변 이렇게 말할 때처럼 여기는 합동식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규칙일 뿐이고 마치 이걸 등호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A는 좌변, B는 우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그 어떤 둘 사이에 이런 게 두 개 있어서 이런 게 두 개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그들을 가져와서 좌변끼리 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안 되지. 우변끼리 또 뭐라고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걸 막 섞어서 계산해도 둘은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좌변, 우변 따로따로 좌변, 우변 각각의 같은 방식의 세 가지 연산, 사칙이 아니라 삼칙 연산.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삼칙 연산은 입에 안 붙긴 한데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수학에서는 형식적인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것처럼 더하기 된다, 빼기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된다. 이것만 딱 적고 말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되고 곱하기 되고 빼기 되면 그걸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니까 섞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섞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같은 방식으로 좌변끼리 계산했으면 같은 방식으로 우변끼리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까지 앞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 요약하면 요 정도 본 겁니다. 몇 줄 안 되죠? 기껏 이만큼 배운 거예요. 앞 시간 조약한 게 요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해치우고 넘어가면 진도도 바로 좋은데. 자, 어쨌든 더 나갑시다. 더 나갑시다. 더 나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나눗셈이 빠졌어요. 그렇죠? 나눗셈이 빠진 겁니다. 이거 안 되네? 나눗셈이 빠졌어요. 그러면 나눗셈을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요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내용은 쉬워요. 굉장히 쉽다. 그렇죠? 내용 중에 못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야기는 약수, 배수, 뭐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사칙연산 중에서도 나눗셈 빼고 덧셈, 곱셈이니까 이렇게만 가져오게 되면 중학교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중학생도 알 수 있을 내용이야.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 수학에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학교 수학에. 근데 중고등학교 수학에다가 이런 걸 가르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 안 그래요? 물론 이제 그건 인정해요. 지금도 가르칠 양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힘드신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 그대로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미국 교육과정이 연동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육과정에서도 현대화 운동기 때 한때 여기 들어갔어요. 이 합동식을 다루는 요까지 요 이야기가 한때 교육과정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식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가 된다?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바로 잘렸어요. 바로 없어졌어요. 그 짧은 그
그 시기에 한번 들어왔다 사라지는, 발만 담고 지나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렸죠. 물론 이제 잘린 이유는 학습량이 많다가 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학습량이 많아도 했던 시기니까 뭐 많아도 막 주는 타입이었거든요. 뭐 미적분도 뭐 더 어려운 거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왜 빠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탈락하거든요. 교육과정 학교 수학에도 못 들어가게 될 만큼 이유가 생기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요 때문이에요. 나눗셈. 이 나눗셈에서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중학생도 어때요? 난리잖아.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학교 차이가 너무 심해지긴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유명한 그 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가르친다고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말하자면 수학 공부에 어떤 역효과를 낳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쏙 빼요. 자, 그리고는 언제? 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뭘 할 부분이 여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식이 쉬운 만큼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때문에. 나눗셈 때문에. 그럼 이제 나눗셈 이야기로 이제 가봅시다. 일단 먼저 이런 식이 두 개 있을 때, 요 식이 두 개 있을 때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를 하는, 두 개를 나누는 건 일단 먼저 포기해요. 왜냐면 A 합동 B하고 C 합동 D가 있다고 할 때 A, B, C, D는 자유로운 정수일 텐데 A하고 C를 함부로 막 나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지. 정수가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먼저 포기해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가 같은 수라도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해보자. 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 나눗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이제 나눗셈 성질을 갈게요. A 합동 B 모두 N. 자, 여기에서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수 K를 여기도 곱해요. K, 정수 K입니다. 물론 A 이렇게. 즉 K가 똑같은 K니까 K 같잖아요. 같은 K니까 K가 자신과 합동인 건 당연하지. 그렇죠?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여기다가 A에다가 K 곱하고 B에다가 K 곱해도 앞에 우리가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합동이 맞아요. 같은 자 K를 곱하는 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 안 돼요. 곱해서 합동이면 K를 공통이니까 이 공통인 K를 떼면 합동이겠네. 아니요. 합동이 안 돼요. 자, 이때 이제 요 말은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이미 합동이 있으면 여기 양쪽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도 그대로 합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K를 떼면 그래서 K가 없이 일로 가게 되면 안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거부터 쓰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할 때는 여기 뭐 같은 게 있어 보이는 것부터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합동 4 모두 2 이거 맞죠? 둘을 빼면 2예요. 얘들 합정이죠. 근데 요거 보면 요거 곱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는 2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2를 떼는 거예요. 요 2가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K라 생각해서 떼는 거예요. 떼서 1 합동 2 모두 2 이 되냐고?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이제 틀립니다. 성립하지 거짓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수를 가져와서 떼는 건 안 돼요. 곱하는 건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는 설명을 할 때 A, B를 정수라고 했고 B도 이제 정수라고 했고 합동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임용시에 맞닥뜨리는 건 미지수가 포함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지수 X, 물론 정수에도 그리고 어떤 식이 있어요. X에 막 식이 막 제곱되거나 뭐 더하기가 있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equal, 근데 이쪽이 0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보통 0으로 많이 잡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항을 시켜서 0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x의 식이 또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마음 생각해도 좋아요. 요거는 1번식이고 2번식이라 부를게요. 첨자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가져와서 풀기 위해서 양쪽에다 뭘 또 곱해도 되느냐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내려갈 때 k를 곱하지 뭐. 양변에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럼 k를 곱하지 뭐. 그래, k 곱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푸는 과정에 어떤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이게 어떤 주어진 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양변에다가 k를 곱했어. 내가 마음에 드는 숫자 k 좋아. 7 좋아. 7 곱했어. 내려가다 합시다. 그러면 승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웠어요. 아, 이거 된대.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된다고 했으니까 된다. 일까요? 이거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 과정은 이게 되니까 되잖아요. 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거꾸로 못 가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못 갑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씩은 동치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식하고 지금 내가 손질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형시킨 식하고는 동치가 아니에요. 동등한 식이 아니라고. 동등한 식이 아니니까 이 얘를 만족하는 x들하고 얘를 만족하는 x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가 다른 x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되는 이 x들하고 x들 해.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해 x하고 두 개가 뭐라고요? 다른 식이기 때문에 동치식이 아니거든요. 동치 변형이 아니라서 다른 식의 이 둘은 뭐라고요? 안 같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자주 범하는 오류예요.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아주 그냥 흔한 오류예요. 채점마다 틀렸어 라고 딱 그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합동이 돼. 그래서 내가 좀 곱해봤어. 그래서 합동이지. 근데 선생님 왜 틀렸다고 합니까? 이렇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틀린 건 아니에요. 해도 된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답은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P이면 Q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Q이면 P다가 안 될 때에는 거꾸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방정식 풀이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 동일한 X들의 집합인 해집합을 얻을 때만 써야 되고 그때는 여기 돌아갈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을 변형하는 과정은 꼭 뭐 해야 된다? 필요 충분하게 변형되어야 해요. 필충적으로 변형되어야만 합니다. 필수적으로요.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실제 문제를 다룰 때 곱하는 것도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넣으면 된다? 안 된다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예, 그래요. 이거 되냐고요? 예, 됩니다. 이거 되냐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두 번 다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왜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수학이 뭐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런 문제 생긴다고요. 뭐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되겠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될까? 라고 말할 때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어떤 식에다가 몇 배를 해도 돼? 아니요. 안 됩니다. 몇 배를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더하고 빼는 건 될까요? 됩니다. 더하고 빼는 건 이게 곱하기잖아요. 이제 곱하기라서 문제가 생기거든. 이게 이제 요게 이게 골치 아픈 대상의 의도예요. 나누기를 하지 않고 곱하기를 해도 안 된다고요. 식을 다룰 때, 방정식을 다룰 때는요. 빼고 더하고는 관계없어요. 더하고 빼고 이항시키고 자유롭게 해도 좋습니다. 그건 막 자유롭게 해도 관계없는데 곱하는 것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누는 건 일단 포기했어요. K로 나누자. 일단 포기하고 곱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끝.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역으로 만들지? 즉 거꾸로 가서 나눠도 되는 이야기가 언제지?를 알아봅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의 출발은 이겁니다. 그 나누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원래 출발이 합동식 출발이 약수 배수 이야기였으니까 약수 있고 배수 있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근데 뭐 여기 n이 있고 여기 a 빼기 b가 있다고 칩시다. 약수 배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뭘 할 거다? 곱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그래서 k 이렇게 곱했어요. 뭐 이게 물론 ka 빼기 kb니까 적을 말하겠죠. 성립하지 않아요. 어떤 수에다가 더 곱하면 그 n의 배수인 수에다가 뭘 더 곱해도 배수가 되는 건 당연해요. n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를 더 곱해가지고 배수라고 해서 원래 k 없는 것도 배수냐? 그럴 리가요. 말이 안 되지. 6의 배수인데 2 곱하기 3이에요. 맞죠? 다 6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2를 안 곱하고 3만 가져오면 이건 안 되죠. 당연한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로 만들고 싶다? 필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성립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좀 뭔가 쓸만한 어떤 절차로 뭔가 좀 되게끔 바꿔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만 곱하냐고. 양쪽이 곱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도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돼요. 양쪽이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약수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똑같은 약수 배수 관계에다가 동일한 수 곱해도 되죠. 그렇죠? 이제 거꾸로 할 수 있을까요? 양쪽이 똑같은 k가 있으니까 약수 배수 사이에 똑같은 k만 지우면 되잖아. 그럼 돌아가지. 그렇죠? 오케이. 요거 된다. 이게 방법 1입니다. 자, 그런데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죠? 0 맞습니다. k가 0이면 0을 곱해서 이쪽도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되잖아. 0은 당연히 약수 배수거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꾸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못 돌아가죠. n과 a 빼기 b가 아무 관계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될 수 있잖아. 그럼 거짓말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k가 뭐는 안 된다? 0은 안 되죠. 그러니까 0 제외. 그래서 0 아닌 k란 조건이 대전제예요. 일대. 요 조건이 있어야지 여기야 만족돼요. 요 조건은 이때 쓰는 겁니다. 이쪽은 필요 없어요. 이쪽은 0도 돼요. 이쪽으로 갈 때는 0도 되고 0 아니어도 되고 당연한데 이쪽 갈 때는 0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아닌 정수이면 똑같이 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면 되니까 이 필충입니다. 그래서 즉 합동식으로 다룰 때 k가 0이 아닐 때 a 합동 b 모두 n 필충 k를 곱할 거예요. 곱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셋 다 곱해야 돼요. n까지 곱해줘야 돼요. ka, kb, kn 이렇게 여기까지 곱해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되는데 이쪽도 되느냐라고 말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대전제입니다. 가끔 이제 대전제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 우리가 어떤 식을 다루는 관점에서 양변에 0을 곱하면 필요 없거든. 그렇죠? 내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어. 이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곱해야 되겠어. A 0 0 곱해가지고 식을 배우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지. 그렇죠? 설마 계세요? 이 중에? 그러니까 좀 부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통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닥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방법이.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쪽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뜬금없이 이거 합동이래. 뜬금없이 여기다가 3배 이런 분은 잘 없어요.
괜히 숫자만 더 크잖아. 귀찮지.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된다? 이 반대로 주로 쓰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쪽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좌변 우변 모두 좌변 우변법 여기에 공통인 몇 배가 있으면 0 아니겠죠 물론. 공통인 그 몇 배는 다 떼버리는 거. 세 군데를 다 떼버려서 가볍게 칠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됩니다. 필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 방향이 일종의 나눗셈이에요. 일종의 나눗셈. 이게 일종의 나눗셈이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만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 막 쓰면 안 되고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방법입니다. 자, 방법 2는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법이 이상해져요. 법이 모드 뒤에 있는 규칙이 바뀌죠. 그렇죠?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모드를 이루는 기본 규칙이라 할 수 있는 n 숫자가 kn에서 n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래서 모드를 유지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드 n을 유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K 곱하면 되느냐? 안 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조사합니다. 이거 거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라는 이야기인데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방법이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예컨대 이 n을 가져와서 약수배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약수배수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컨대 여기에 있는 수들을 가져오고 요 그래봤자 정수죠. 요들을 가져와서 소인수분해를 쫙 했다고 쳐요. 소인수분해 중학교 소인수분해를 쫙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배수란 이야기는 얘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이 다 여기에 약수가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약수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서 소인수분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소인수에 있는 일부가 여기에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추가로 곱해서 만약에 추가로 곱해서 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때 진짜로 추가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약수가 되는 게 여기 다 들어있고 K에는 이쪽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되거든.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겠어요? K를 소인수분해할 때 K의 소인수분해에서 나오게 되는 소인수들이 여기 N에 아예 없었다고 치면 근데 여기 소인수분할 때 뭐 2하고 5를 막 곱해놨어. 요 A 빼기 B도 이미 2하고 뭐 곱해진 상태인데 K가 만약에 2도 없고 5도 없으면 여기에 약수 배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없애버리고 여기가 배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고. 어떨 때 N하고 K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소인수분했을 때 공통인 소인수가 없으면요.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할 때 K하고 N하고 뭐가 될 때 소인수분해가 서로 겹치지 않을 때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서로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서로소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지만 여기는 곱하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가 붙는다? K하고 N하고 서로소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K와 N이 서로소 이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치면 A 합동 B mod N 일 때 곱해주는 건 원래 되는 거고 KA, KB, mod N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K라는 게 N과 서로소이면 결국은 K에는 N의 배수가 될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 따라서 곱해가지고 N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원인은 소인수가 다 A 빼기 B가 다 끌어안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필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눗셈을. 되겠죠? 그래서 서로소인지 알면 쉬워요. 서로소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뭘 신경 써야 된다? 요 법하고 요 곱해준 숫자 사이의 관계. 서로 소인가? 서로 조건을 꼭 신경 쓰면서 서로 소네. 그러면 싹싹싹 K 요 두 개만 지우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요것만 지워서 다시 A, B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역과정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요거는 여기까지 훼손되니까 법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좀 그래도 요거는 그대로 같은 규칙이니까 요거는 좀 쓸만할 것 같아. 같은 n으로. 그러면 요것만 잘 알면 되겠다. n과 k가 서로 소인지만 잘 알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해요. 서로 소인 요것만 조심해야 될 부분의 핵심이거든. 이것만 잘 되는지 확인해서 되면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될까? 일종의 나눗셈, 제한적인 나눗셈이죠. 아주 같은 수에 해당되는 나눗셈. K를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방법, 나누기 K. 뭐 이렇게 나라는 방법으로 썰시들 유지한 조건 요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로 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일단 제목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 또는 유클리드 나눗셈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제목은 달아놓겠습니다. 자, 서로소라고 말하는 조건은 사실은 뭘 말하냐면 최대공약수 1일 때가 서로소예요. 공통인 소인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K하고 N 사이에 서로소 필충 최대공약수입니다. K와 N이 얼마다? 1 되더라.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교 수학에서도 최대공약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참고로 정수일 때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를 쓰면 된다고요? 그 마이너스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는 약수배수 관계에서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뭐 중학생처럼 지시대 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최대공약수. 필충이에요. 이거 정의 아닙니다. 이거 정의 아니에요. 성질이에요, 성질.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어쨌든 두 수가 서로 소인지는 최대공약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잘 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최대공약수 구하기입니다. 이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은 소인수분해가 있어요. 두 수를 가져와 소인수분해를 쫙 하고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공통인 거 막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 1은 소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인수분해가 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숫자가 크면 숫자 좀 큰 경우 소인수분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두 수에 대해서 최대공약수 얼마지? 이렇게 말하면 소인수분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소인수분해가 뭐 예컨대 숫자를 주면 소인수분해 할 때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너무 좀 심했나? 어떻게 하시죠 보통? 어떤 수가 있어요. 소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2를 먼저 해보죠. 홀수니까 탈락. 3으로 해보죠. 지금 뭐라는 중이에요? 얘를 3 나눠보죠.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3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몫을 구하죠. 몫을 구한 다음에 다시 또 뭘 해본다? 이제 3은 했으니까 3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죠. 3이 여러 번 나올 때 3을 또 해보고 3을 또 해보고 3이 끝나면 이제 5를 해보겠죠. 근데 이건 뭐 끝이 1이니까 5일 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7을 해보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컨대 만약에 이런 숫자가 뭐 이건 좀 아니긴 하겠어. 이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숫자가 예컨대
100단위 2개 곱이라고 쳐봐요. 100단위의 소수 2개 곱이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100단위의 소수 101 곱하기 103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건 좀 쉽겠다. 그죠? 요거는 뭐 11 뒤에 33 이렇게 좀 붙이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숫자의 곱으로 만약에 나와 있으면 이런 소인수분해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닐 테니까 이건 실패.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7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올 때까지 100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고 나서 100일일 때 드디어 뭐 한다? 첫 번째 소인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100 전까지 소수를 다 조사해 본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숫자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2개밖에 없으면 3개면 4개면 이런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매 소수를 다 조사해보고 다시 또 처음 또 조사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그게 맞냐 안 맞냐 해보는 그 작업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숫자의 자릿수가 이 숫자의 자릿수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요? 소인수분해는 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두 수를 가져와서 최소인수 구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은 숫자 클 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방법이 있다. 그 다른 방법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다. 입니다. 그 중에서 요게 지금 이제 하려는 이야기 핵심입니다.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소인수분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인수분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숫자가 좀 크다 하더라도 이 최종값을 구하는 과정이 비교적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숫자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했다고 쳐요. 이렇게 칩시다. 최종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GCD 이렇게 이제 구하고 싶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 사용하게 되면 요 두 개의 소인수분해를 안 하고도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소인수분해 없이 적당히 빼고 몇 번 만에 금방 나온다. 한 몇 스텝 만에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답. 이렇게 몇 스텝 만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 방법을 누가 알아내느냐? 이름 보이시죠? 유클리드예요. 얼마 전이다? 2000년도 그 전에 이미 알았어요.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뭐 아르키메데스 등등 여러 학자들이 상당히 뛰어난 어떤 기법들을 그때 이미 개발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중세가 되면서 망해버리죠. 수학이 안 먹히죠. 완전히 이제 그 발전도 별로 없고 발전의 진전이 아주 찔끔찔끔 알려지지 못하고 뭐 몇천 년가, 1000년 넘게 어수를 그만하고 어쨌든 이 방법이 사실은 계속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 방법을 개선하고 다른 데 쓰고 정수뿐만 아니라 예컨대 다항식에 쓰고 하면서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파생이 많이 된 굉장히 많은 근간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수학 절차의 효율적인 수학 절차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의 핵심은 별거 아니에요. 최동약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질로부터 얘를 그냥 끌어냅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두 정수 A, B의 최동약을 구하는 데 있어. 근데 A가 B보다 이제 작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없어도 됩니다. 엄수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A에서 B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동약수 뭐다? 같아져요. 최동약수 A 빼기 B, B 이렇게 해도 같아집니다. 보통 책에는 마이너스를 잘 안 써요. 플러스를 많이 쓰거든요. 정리로 쓸 때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A, A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쪽으로 소개하지만 주로 언제 쓴다고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 때 식을 굉장히 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주로 쓰는 건 뭐라고? 더하기 아니라 빼는 쪽이라서 저는 빼는 쪽으로 식을 쓰렸습니다.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 숫자 중에서 최대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빼요. 근데 한 번 되면 요거 다시 A라고 보고 요걸 다시 B로 보면 되니까 B를 또 빼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고 여러 번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최대동사 어떻다고요? 같아요. 줄여서 B에다가 곱하기 어떤 근데 T 이렇게 해서 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 이렇게 뺄 때 같아진다를 보이거든요. 뺄 때 몇 배라냐면 이게 하나 둘 6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개 3개 있잖아요. 그럼 공이 2개 있으면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저 뒤에 00 붙여가지고 그냥 여기서 바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최대동사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의 소인수분은 필요 없고 얘를 소인수분해할 필요가 전혀 없고 바로 얘를 100배에서 빼버리면 이 첫머리 6개의 1이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1, 2개만 딱 남는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11, 11, 11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이번엔 거꾸로 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큰 숫자니까 여기서 11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11을 몇 번 뺀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벌써 얘 배수예요. 다 날아가 버릴 거라고. 그래서 0 이렇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대동사는 뭐냐? 0하고 11의 공통 약수인데 0은 뭐라고 했다? 모든 정수의 배수예요. 0은 모든 정수의 배수니까 당연히 11의 배수라고. 얘는 11의 배수고 얘는 이미 11이고 그럼 공통 약수는 뭐겠어요? 11인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의 최대동사는 뭐다? 11입니다. 요거 일일이 8개 있어요. 요건 1이 8개 8자리 요거는 6자리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예를 가져와서 최대동사 구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소인수분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분해가 너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몇 번 한 스텝, 두 스텝, 세 번 되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돼요. 요 식. A, B 두 수의 최대동약수하고 A 빼기 B 하고 B의 최대동약수와 똑같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게 왜 그런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놓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확인합시다. 이게 왜 그런지를. 이쪽을 가져와서 뭐라 부르지? G1이라 부를까요? 이쪽을 가져와서 G2라 부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A, B 두 정수의 최대동약수를 G1, A 빼기 B 하고 B의 최대동약수를 G2 이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자.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숫자 같아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먼저 G1은 A와 B의 공통 약수예요. 최대 공약수니까. 그래서 A 약수, B 약수 동시에 되겠죠. 그렇죠? 두 번 써야 되나? 이건 당연하죠. 그러면 G1은 A 빼기 B의 약수예요. A하고 B하고가 G1의 배수이니까 빼도 배수야 했던 이야기. 그 다음 B는 원래 배수라고 했어요. G1의 배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A 빼기 B하고 B는 다 뭐다? G1의 배수예요. 이것도 G1의 배수이고 이것도 G1의 배수, G1의 배수예요. 그러면 G2하고 무슨 관계일까? 라는 얘기인데 G2는요. 요 두 수의 제일 큰 공통약수예요. G1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적당한 약수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G1은 요 두 숫자의 어떤 적당한 약수인 거고 G2는 뭐라고? 최대인 공약수니까 뭐가 더 크다 해야 된다? G2가 커야지. 무슨 관계에서? 약수배수 관계에서. 그래서 뭐가 된다? G1보다 G2가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얘기죠. 바로 얻어지죠. G2의 뭐 때문에? greatest, 최대성 때문입니다. G2의 최대성. 최대 성질 때문인 거예요. 이런 논리로 쓰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G1, A하고 B의 공통인 약수예요. A의 약수 G1, B의 약수 G1. 연산해도 약수인 건 G1이 약수인 건 마찬가지. 따라서 여전히 이 두 숫자의 G1은 약수. 근데 최대 공약수를 G2라고 두었으니까 G2는 뭐라고요? 약수 중에서 제일 크네. 제일 크네. 그래서 G2는 크네. G1은 그냥 약수. 자, 이제 논리를 뒤집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요 G1, G2는 A 빼기 B하고 G2는 B하고의
양쪽의 동통 약수예요. G2는 A 빼기 B 약수, B 약수 다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도 G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렇죠? 둘을 더해도 둘 더했어요. A 빼기 B하고 B를 더하면 A가 되니까 당연히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G2는 원래 B 약수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G2는 A, B 입장에서 공통 약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와 B의 공통 약수야 G2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G1은 뭐라고 두었냐면 그 중에 제일 큰 애, 최대 공약수, 최대인 공약수로 두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G2는 그냥 약수, G1은 최대인 공약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요. 그리고 학교 수학에서 또는 정수론 수준에서 두 정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양수로 고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로 골라요. 쉽게 말하면. 자연수이니까 자연수 두 개가 약수, 배수가 뒤바뀌었어요. 약수, 배수, 배수, 약수. 다 되면 뭐라고요?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덕분에 요 동호가 승립하게 돼요. 됐죠? 풀이.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 B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둘 중에서 빼가지고 놓은 것하고도 최대 공약수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GCD AB는 GCD A에서 B를 여러 번 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여러 번 빼도 됩니다. 몇 배를 해서 빼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Q1 해서 빼도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렇다고 칩시다. A를 가져와서 B로 나누기로 해요. A가 크다고 치고 B가 작다고 치면 A가 크다고 치고 B가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A를 B로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다고 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A에서 B를 이 몫의 Q1만큼을 여러 번 빼도 최종적 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뭐로 바뀐다? 나머지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B로 나눈 나머지니까 B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라고. 그게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렇죠? 이제 뭘 하면 된다? 요 GCD 계산 방법을 바꿔 주면 되지. 그렇죠? 이 작은 수를 B에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GCD R1 B에다가 R1을 여러 번 빼는 거예요. B가 크니까. 그래서 R1을 빼고 또 남으면 또 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죠? Q2 어느 만큼? B를 R1으로 나눈 나머지와 몫과 나머지만큼의 몫만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 equal R1 Q2 그리고 R2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나올 때까지 R1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R1보다도 더 작은 나머지가 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스텝으로 다시 처음의 스텝처럼 돌아가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반복하는데 문제는 이 숫자들이 정수니까, 자연수니까 특히 이제 부호를 떼버리고 해도 지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려있다고 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인수분해할 때 마이너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 자연수야. 근데 문제는 자꾸 작아지잖아. 그죠? 처음 A, B보다 작아지죠. 자꾸 작아지다 보면 자연수인데 더 작아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작아진다 하더라도 언제는 계속 작아질 수 있다? 양수이면 계속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 스탑한다고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음수가 나오기 직전이 0일 때 딱 스탑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되면 한쪽이 0 나올 때 스톱을 하게 돼요. 그래서 0이 나올 때 가 있다는 뜻이에요. 쭉 가다 보면 언젠가 한쪽이 0이 나올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 몇 분 만에 0이 나옵니다. 스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GCD는 결국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어떤 수 뭐 H라 부를게요. 그 다음에 0. 요 스텝에서 끝나게 돼요. 아직 얘는 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왜 스탑을 하냐면 좀 전에 이 스텝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0으로 몇 배를 하더라도 0이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숫자니까 여기는 요게 작은 숫자일 때 b를 몇 번 빼도 된다 했는데 문제는 b가 이미 0이면 요점 이미 0이면 0을 빼봤자 이게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빼봤자 이쪽은 계속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요 절차는 0이 생기면 스톱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0이 생겼으면 최종합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뭐기 때문에? g이기 때문에요. 요 숫자 g이기 때문에요. 그냥 r로 쓸까요? 그냥 마지막 r을 그냥 r로 쓸까요? g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나머지 하나하고 0 하나 나올 때 스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나머지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서 이제 끝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역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절차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무조건 멈춥니다. 그래서 무조건 0 나올 때 스톱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수의 최종역수를 구하는 이 방법을 유클리드의 나눗셈 알고리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도식화해요. 도식화. 뭐로 한다? 시각화를 시킵니다. 여기다 시각화. 약간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이 절차를. 그래서 이 과정을 도식화합니다. 보통 이대로 쓰면 되는데, 이대로 쓰는데 귀찮은 게 뭐다? 이 GCD 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 GCD. 동호 다는 것도 싫고요. GCD, 동호, 이거 다는 게 싫으니까 요거를 한 도식 안에 만들어 놓은 도식이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A, B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들어요. 참고로 이 도식의 모양은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게 책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살짝 다를 수 있다. 뭐 스타일인 거예요. 책 쓰는 사람들의 스타일, 교과 쓰는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식이 약간 다른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대충 비슷한데. 되겠죠? 자, 그때 요 A, B에 뭘 구하는 중이다? 최대공약수 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첫 스텝이 이제 Q1이니까 요거를 가져와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게 Q1을 여기다 씁니다. 첫 번째 몫이 있죠. 이 몫을 여기다 쓰고 요 안에다가 뭐라고 곱을 써요. 곱. 그래서 B, Q1 곱한 값 있죠. 작은 수 A보다 B가 작을 때 이렇게 B에다가 어떤 몫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빼요. 그럼 당연히 A를 B로 나눈 나머지만 남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눗셈이죠. 나눗셈.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R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스텝에서 이 R1으로 B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하고가 서로 나누고 될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때 요걸 나누는 겁니다. 근데 몫이 뭐라고 되어 있다? Q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Q2를 써요. 그리고 요 안에 뭘 쓴다고요? 곱을 쓰는 거예요. 곱. 그래서 여기다 곱을 쓰고 대신에 R1과 Q2의 곱이니까 R1, Q2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내릴 때 뭐란다? 빼는 거예요. 내릴 때는 이제 뺄셈 하는 겁니다. A 빼기 B, Q1 이렇게. B 빼기 R1, Q2 곱한 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라인 밑으로 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빼면 얼마다? R2죠. 이렇게요.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 어떤 상태가 된다? R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쪽이 R0일지 이쪽이 R0일지 모르겠으나 R0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R0. 참고로 약간 이렇게 단차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0이고 R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반복해가 나오게 되면 바로 0 나오기 전에 있던 숫자잖아요. 0 나오기 전에 숫자 이게 뭐다? 최대공약수다. 이퀄 최대공약수 AB이다.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서로 소이면 뭐가 남아야 된다? 최대공약수가 남아지니까 뭐가 나오는데 1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A, B가 서로 소일 때는 마지막에 1하고 0이 남게 돼요. 물론 1 다음은 무조건 0이 나옵니다. 1 다음은 무조건 0이 나오니까 결국은 쭉 가다가 마지막 단계 이제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왔는데
하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올 텐데 여기 어떤 숫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내를 나누게 되면 모든 수는 1의 배수거든요. 1에다 뭘 곱하면 그 다음 나머지 얼마 나오겠다? 0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 다음에는 무조건 그 아래쪽에 0이 나머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 나오기 전에 1이 나오면 0 나오기 전에 1이 나오면 벌써 얘가 최동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GCD AB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된다. 1 다음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번 돌아갈게요. 결국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수가 서로 소인지 알고 싶어. 두 서로 소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소인수분해에서 소인수분해가 잘 되면 금방 끝나면 소인수분해로 조사해도 됩니다. 방법 1. 되겠죠? 근데 소인수분해가 좀 숫자가 커서 불편하다. 그럼 뭘 써야 된다? 이걸 쓰면 되겠죠? 그리고 1 하고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이건 서로 소구나. 그리고 만약에 0 앞에 0 바로 그 앞에 1 아닐 숫자가 나왔다. 그럼 이제 서로소가 아닌 거지. 공통 최대 공약수가 뭔가 1보다 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수가 서로소인지 판단할 근거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소이면 합동식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두 n은 그대로 사용하고 유지를 하면서 AB에만 딱 곱해도 동치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써도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합동식을 다루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요 이야기, 요 유클리드가 했던 요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이제 얘를 명제로 만들겠습니다. 명제. 그래서 정리로 만들게요. 유클리드 알고리즘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정리 이름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겠죠. 네. 정리를 만들 거예요. 정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만들죠? 이걸 이제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두 정수가 있다고 치자. AB가 있다고 치자. 그럼 AB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나누고 목 나머지. 그다음 저렇게 나누고 목 나머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언젠가 멈춘다. 여기다가 언젠가는 멈춘다. 언젠가 0 나오고 멈춘다. 그때 남는 하나가 뭐다?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다 라고 쓰는 게 우리가 지금 본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학 명제도 그 본 이야기 쓸까? 라는 이야기인데 유감스럽게도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선생님 정리 또는 아니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일종의 절차잖아요. 계산 절차이기 때문에 계산 절차를 정리로 명제로 만들지는 않고 계산 절차는 보통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설명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명제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와서 이게 되더라. 그래서 R은 뭐가 되더라 라고 써야 되는데 요 R이 뭐가 되는지를 이제 역추적합니다. 거꾸로 이제 거슬러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요 R은 뭐라고? 요거예요, 요거. AB를 가져와서 뭐 적당히 Q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요걸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 R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R이거든. 그쵸? 요게 R이니까 요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괄호 열고 Q2 이렇게 들어가겠죠. R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BQ1 이게 R이었으니까.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요게 이제 R2가 됩니다. 그쵸? 요게 R2니까. 그러면 R2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AQ2 마이너스 AQ 마이너스 Q2 이렇게 곱하기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 여기 1이 있어요. 1 곱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2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Q1 Q2 곱 Q1 Q2의 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뭐다? R2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1이든 R2이든 다 어떻게 했다? A에다가 1 곱한 거 B에다가 마이너스 Q1 곱한 거 그 다음 R2는 A에다가 마이너스 Q2 곱한 거
더하기 B에다가 1 더하기 Q1, Q2 곱한 거.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거를 또 왔다 갔다 반복을 해봤자 결국 이 R의 자리는 결국 어떤 형태겠다. 어떤 숫자인지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AB가 정해져야지 알 수 있는데 AB가 정해지고 문자로 말을 할 때는 어떤 숫자인지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지만 어떤 형태다. 어떤 형태일 거다 라고 말한 이야기는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형태? A에다가 뭘 곱했죠? 정수를.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라 표현하면 돼요. B에다가 또 뭘 곱했다? 정수로 곱했잖아요. A에다가 정수 1을, B에다가 마이너스 Q1을, A에다가 마이너스 Q2를, B에다가 1 더하기 Q1, Q2를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어떤 정수를 더하기 B에다가 또 어떤 정수를 이런 모습이겠네. 라고 말하는 건 오케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ST는 뭐라고요? 물론 정수입니다. 이게 어떤 정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수란 걸 알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결과, 이 결과를 가져와서 뭐로 만든다? 명제로 만들어 놨어요. 되겠죠? 그럼 이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입니다. 사실은 주정리는 요거긴 합니다. AB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는 적당한 정수배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CD AB가 만약에 D랄까요? D라고 칩시다. 두 정수 AB의 최대공약수가 D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A하고 B에다가 적당히 몇 배 정수에서 더해서 D가 나온다. AS 플러스 BT는 D. 이렇게 되는 뭐가 있다? 정수가 있는 거지. 저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 정수 ST. 이거 하필이면 ST라서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이라고 말하는 such that 이란 말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존재한다. 이게 such that 붙이면 되겠죠. S.T. 생략할게요.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는 ST가 존재한다. 되겠죠. 여기다가 큰 말하고 쓰기보다는 such that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아니니까 쓰겠습니다. 큰 말하고.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ST를 몰라요. 존재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존재하죠. ST가 있을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 ST가 어떤 숫자에 말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A하고 B의 최대공약수가 D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수입하지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일단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 하면서 보통 책에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유클리드 알고리즘하고 이렇게 씁니다. 디테일은 요건데 정확한 디테일은 요건데 사실은 이렇게 쓰고 맙니다. 이론적 근거를 보셨죠. 그런데 우리의 주 관심은 서로소예요. 원래 이제 합동식 푸는 게 우리의 목표라 생각하시면 서로소가 핵심이니까 서로소라는 이야기는 이게 뭐가 된다? 1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 공약수 AB 1 이 되더라도 당연히 존재한다. ST. 그 다음에 AS 플러스 BT는 1.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위처럼 나오는 건 다 알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가 됩니다. 특이하게. 요건 거꾸로도 승립 배속이 필충이에요. 예. 왜 그럴까? 입니다. AB의 최대공약수 왜 1이지? 이렇게 될 때 라고 말할 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A하고 B의 최대공약수를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모른다고 치고 지라둡시다. AB 최대공약수를 일단 지라둡시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약수인 거예요. 이 G는. 그래서 A의 약수 G. 그 다음에 B의 약수 G예요. 그러니까 G는 A의 약수이고 B의 약수이니까 곱해도 약수가 돼야 되고 더해도 약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AS 플러스 BT의 약수가 돼야 돼요.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놓으면 약수니까 G는 A의 약수이고 B의 공통 약수이니까 따라서 A, B는 G의 배수인데 곱했으니까 ST를 곱했으니까 G의 배수, 더했으니까 G의 배수, 더했으니까 G의 배수
그러니까 요 값은 g의 배수입니다. 근데 1이잖아. 1. 그렇다 해서 근데 1이면 1의 약수인데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거든. 양의 약수만 이야기하면 1의 약수 1밖에 없으니까 g는 1이네. 정리껏 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필이면 1 나오는 ST가 있으면 그때는 최종 약수 1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3이다. 3 나오는 뭐 ST가 있으면 그럼 최종 약수는 3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의 약수는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거꾸로 못 가거든요. 근데 1은 유일하거든, 약수가. 그래서 1만 나오니까 이것만 필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충. 요거는 필충이 아니니까 역으로 쓰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요겁니다. 수로소. 수로소에 대한 조건을 찾는 중이었으니까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방법에 따르게 되면 결국은 AS 플러스 BT에서 1 되는 정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동치인 거예요. 필충,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소에 대한 동치 조건으로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더라. 되었죠? 쉬었다 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했으니까 쉬었다 합시다.